지리산 골짜기. 지리산이 좋아 산중으로 들어온 작가가 있습니다. 지리산 골석골석을 타고 흐른 계곡과 넉넉한 강물이 있고 대대로 척박한 다락론을 일구며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사연처럼 오래된 소나무가 있는 곳. 자연이 허락한 풍경에 기대어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작가. 연규현 씨에게 지리산은 삶의 터전이고 마르지 않는 창작의 산실. 한국 화가 연규현 씨가 그림으로 쓴 지리산 일기를 펼쳐볼까요? 지리산 봉우리들과 능선이 눈앞에 펼쳐지는 산골 마을 견불동. 장작 패는 솜씨로 봐선 산촌 생활이 몸에 뱀분 같은데요. 처음에 와서는 빚을 하나 못했는데 좀 잘하지. 어설펐던 도끼질이 익숙해지듯 이곳 생활이 편안해진 연규현 씨. 장작까지 손수 장만해야 될 산골엔 왜 들어왔을까요? 그림 그리러서. 나는 풍경화를 늘 했으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전시를 저기 뭐 스케치하러. 그러다가 이제 시골에는 빈집들이 많다고. 여기 좀 아는 사람이 있었어. 경치도 좋고 그래서 근데 어차피 서울에서 홀몸에 있느니 여기 와서 아예 그림을 그리자. 빈집을 얻어서 전시 한 번 정도 하려고 한 1, 2년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들어왔는데 여태까지 눌러 앉은 거지. 견부리는 규현 씨의 유일한 식구. 그런데 하필이면 왜 지리산인가요? 이 지리산이 그러니까 일단 남쪽이니까 산이 여기는 지리산은 골짜기 들어가도 마을이 다 있어요. 국립공원 안에도 있고. 먹고 살만한 거야. 부쳐먹을 땅도 있고 이렇게 춥지가 않고 나물도 있고. 어머니 품처럼 넉넉하고 따뜻한 지리산이 좋아 견불동에 눌러 앉은 지 어느새 12년. 지리산을 앞마당으로 둔 마을에서 직접 빈집을 손질해 작업실을 차렸습니다. 번잡한 생활, 복잡한 인간관계가 생략된 이곳에서 연규현 작가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과 보내는데요. 화폭에 담는 풍경은 어딘가요? 여기는 안이 쪽에 용추계곡이라고 하는데요. 요 부분에 이 물이 고여서 밑으로 막 떨어지는 데가 용추폭포입니다. 용추폭포 바로 위에. 이제 요렇게 먹으로 최대한 표현을 하고 저는 부분 좀 채색을 담하게 하는 편이에요. 담채로. 수묵 담채. 여기에서 먹 마무리 작업을 조금 더 하고 부분 채색을 좀 할 겁니다. 10개 담채로. 수묵화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주변의 자연은 한국 화가에게 무궁무진한 그림 소재. 지리산을 만나면서 그림에 대한 욕심도 담고 싶은 것도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지리산을 처음 온 거가 고등학교 때 한번 잠깐 왔었고 이쪽이 아니고 저쪽 구례 쪽이었었어요. 그리고선 나이 들어서 온 거죠. 왔는데 제일 먼저 반한 거가 소나무 정자 이런 것들이 이쪽에는 아주 보존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재적으로는 소나무하고 정자하고 계곡 이런 거가 너무 좋은 데가 많아서 그걸 그리고 싶은 욕심이 컸었죠,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외적으로 주변에 내 삶의 근처, 주변 경치도 이제 그리고
평범한 그런 소재들도 그리고 처음에 시작의 욕심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소나무, 솔숲, 정자들, 옛 고택들 그런 거가 이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규현 작가가 일찌감치 마을 산책에 나서는데요. 늘 보는 풍경이지만 계절에 따라 날씨와 기분에 따라 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리산이 늘 그 자리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준 곳이라면 마을은 정처 없이 헤매던 작가를 품어준 고마운 곳입니다. 우리 동네를 내가 전체적으로 그린 게 없어가지고 예. 여름철에는 이제 숲이 우거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예. 겨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본 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전체하고 저 먼 원경하고 크게 좀 대작으로 그려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발견한 마을 전경은 어떻게 작품에 담길지 궁금한데요. 마을 뒷산, 연규현 작가가 어김없이 눈인사를 건네는 나무가 있습니다. 부부처럼 의지하고 선 소나무의 자태가 예사롭지 않네요. 이 지역의 소나무가 육종이 마치 이렇게 사람이 춤추는 것처럼 형태가 아주 기괴한 소나무들이 많아요. 이 지역들이 다 그래요. 남쪽 지형이 한 가지 아주 굴거스름한 그런 육종들, 형태가 아주 막 멋지게 흐드러진 그런 소나무들이 많아요, 주변에. 자유롭되 기품을 잃지 않는 소나무는 연규현 작가가 특히 사랑하는 풍경. 견불동에 정착한 작가가 지리산 구석구석에서 만난 풍경 가운데는 소나무가 있는 풍경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 소나무들은 가감없이 그대로 화폭에 담겼습니다. 작가의 마을에 봄을 시샘하는 눈이 내립니다. 이런 날은 더 부지런을 떨어야 하는데요. 아궁이 가득 장작을 넣고 온 길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저는 시골 생활, 그 물리적 환경 때문에 불편한 건 저는 없어요. 워낙 저 시골 촌놈이고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생활 영위하는 거 좀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게 늘 불편하죠. 딱히 벌이가 없으니까 작업에서 산다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니고 그 나는 또 여기 전원 생활을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주목적인 그림인데 그러니까 전원 생활을 만끽하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입장으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보다는 이제 작업을 하는 부담이 좀 있죠. 아무래도 시골에 살면서도 그 약간 그 숙제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욕심도 있고. 하긴 세상에 숙제 없는 삶이 있을까요? 늘 숙제처럼 무거운 작업을 하려면 당장 민생고부터 해결해야죠. 그림을 팔아 풍족하게 살기 힘들 줄 알면서도 택한 화가의 길. 단출한 살림은 기본입니다. 이거 우리 옆집에서 만든 아주 오래 묵은 된장입니다. 그래서 된장이 묵으면은 색이 이렇게 검어도 아주 달달하니 감칠맛이 나요. 깊은 맛이. 끼니는 거르지 않되 간단하게 해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는데 시간이 많이 뺏깁니다. 혼자 살면은.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좋아. 그림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거 잘못하다 보면 하루 종일 밥하고 설거지하다 하루 종일 당한다니까. 혼자 먹는 밥이 익숙하지만 가끔은 가족을 꿈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때문에 마음을 접었죠. 가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가장인데 그러면은 그거 책임져야 되는데 혼자 하려면은 이런 데 가서 작품 못 해줘. 뭐 돈을 벌든지 해야겠죠, 어디 가서. 이웃집 농사일을 거들고 공사장 막노동을 하면서도 끝까지 지켜온 그림. 지난 30년을 화가로 살았지만 한순간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해 마지막 채색을 입히는 과정까지 작가는 매 순간 충실하게 그리고 또 그립니다. 이게 부분 조금씩 수정은 가능한데 이게 먹이 덧칠하거나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그렇게 되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 단계에서는 크게 틀릴 이유는 없는데 중간 과정에서 뭐 그림 그렸던 뭐 형태가 많이 어긋난다든지 표현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기가 불편하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밖에 없어. 자연의 질감을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작가의 눈에 띈 것이 지리산의 물길. 이 옆에 엄천강이라는 데가 계곡 지금 굉장히 큰 계곡이죠. 그 계곡 경사가 심하니까 장마 때 그 내려가는 물이 엄청납니다. 아주 소리도 굉음도 막 대단하고 내려가는 그 물 마치 파도 치듯이 엄청나게 내려가는 그거가 한번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그 전에 이제 수목화에서 그렸던 그전에는 뭐 물 같은 걸 여백으로 그냥 적당히 비워놓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좀 사실적으로 그걸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 장마 때 내려가는 물이 너무 웅장하고 그래서 그 맛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몇 장 했는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반응도 좋고 제가 보기에도 느낌도 좋고 그래서 계곡 그림을 그렸던 그 보람이 좀 있어요. 그거 좀 제법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며칠간 공들인 끝에 드디어 함양 용추 계곡이 작가의 화폭으로 들어왔는데요. 때론 힘차게, 때로는 유장하게 지리산 자락을 적시는 숱한 물길은 생생한 작품이 됐습니다. 지리산에서 발견한 풍경은 작가가 붓으로 쓴 지리산 일기. 그렇게 지난 12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작품을 끝내고 홀가분하게 마실을 나선 규현 씨. 아이고 형님. 뭐. 규현 씨의 문턱에 닳도록 찾아오는 이강영 씨는 견불동에서 된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청장 또 따야 되니까. 바쁘시네. 천 한잔 하러 왔구만. 그래? 낯선 동네에 정붙이고 살기까지 이분의 도움이 컸죠. 줄서기에서 1, 2등 해야 지금은 돼. 형님 아우로 의지하며 사는 가장 편안하고 가까운 이웃입니다. 사람이 있냐고 그래. 아예 물질적인 도움은 너무 많이 받았죠. 내 집 질 때서부터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도움은 이 동네 사는 분들이 아마 이 형님 도움 안 받은 사람 없지. 그런 쪽으로 밥도 얻어먹고 전기도 얻어쓰고 뭐 연장도 빌려 쓰고 노냐 그랬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도움을 많이 주셨지. 우리 형님 마음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형님이 요 밑에 텃밭에다 이렇게 야채 같은 걸 갖고요. 그럼 나를 불러서 그런다고 연합에 내가 바빠서 저걸 따다 주지는 못하는데 나 부르지 말고 알아서 좀 따먹고 그러는 분이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삶의 기준. 이강영 씨는 연규현 작가의 작업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뭐냐면 사람은 결국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예? 나 혼자 살았을 때는 이 사람이 아무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사람 둘이 만나면 둘이서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서로 예의가 있죠. 그런 게 그 관계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진짜 난 우리 연합액이 이렇게 우리 동네에 와서 산다는 자체가 이 동네에 빛나는 아니 너무 이거는 오반지는 몰라도 진짜 좋지. 이렇게 와서 저야말로 와서 진짜 무한말로 그 생활고나 해결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어떤 자기 이상을 좀 실현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니까. 지리산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 덕분에 견불동은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인월 5일장이 서는 날, 장도 보고 세상 구경도 할 겸 규현 씨가 자주 찾는 곳입니다. 이건 그거요. 네, 가끔 야채나 아니면 생선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가끔씩 들리는 거예요, 저는. 자주는 못해요. 오늘 날도 좋게서 한번 나와봤어요. 산중 생활에 필요한 찬거리도 사고 사람도 만나고 꼭 들러야 할 곳도 있습니다. 나 이제 여기 장에 나오면은 꼭 제가 국수를 좋아하니까 짜장면 같은 거 한 그릇씩 먹고 그러고 들어가요. 장터에 오면 참새 방앗간처럼 찾는 중국집. 국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산에 살다 보니까 가끔 짜장면 같은 이런 자극적인 게 땡긴다고요. 우리 시장에 오면은 이 정도 호사도 없다면 산중 생활이 너무 삭막하겠죠. 순식간에 뚝딱 그릇을 비웠습니다. 자장면으로는 아쉬웠는지 간식거리까지 기웃거리고 나서야 견불동 가는 길을 서두르는 규현 씨. 자장면을 혼자 먹은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간식은 견부리를 위해 챙긴 거였네요. 다음 날 산중에도 봄이 오려는지 겨우내 얼어붙었던 날씨가 몰라보게 풀렸습니다. 다시 새로운 그림 작업을 준비하는 규현 씨. 내친 김에 가까운 지리산 골짜기로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견불동 생활이 해를 더하면서 앞마당처럼 헌해진 산길. 그 끝에 언제 들어도 반가운 물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까지 봄이 들고 계곡의 수량이 풍부해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 거리에서 그리는 그림이 별로 없고 늘 가까이 들어가서 그리는 그림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곡도 주변에 산과 이렇게 능선이 어울려서 있는 그 먼 풍경이 아니고 계곡 아주 근접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물이 지금 물 양도 좀 적고 겨울이고 그래서 지금 좀 재미가 좀 덜하죠. 여름에 좀 물량이 많으면 더 아주 힘차고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리산에 둥지를 틀고 살다 보니 수시로 찾아와 시시각각의 풍경을 담을 수 있어 좋습니다. 마치 하루하루 일기를 기록하듯 말이죠. 이 장소를 내가 몇 번을 그렸었는데 좀 지금 다 낙엽이 많이 붙어있을 적에 그때 그렸던 그 스케치 한 걸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장소지만 또 다른 시선으로 새로운 느낌으로 기록하는 작가. 연규현 작가가 그림으로 기록한 지리산의 사계와 풍경은 그동안 6차례의 개인전을 통해 세상에 소개됐는데요. 작품에는 지리산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시선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작가의 작업실에 다시 새하얀 한지가 걸렸습니다. 얼마 전 눈여겨본 마을 전경을 그려볼 참인데요. 지난 12년을 마을에 발붙이고 살았지만 그림으로 옮기는 마을은 또 새롭습니다. 견불동 주민으로 사는 사이 이웃과 주변에 대한 애정은 더 깊어졌죠. 요 집, 지금 요 집이 제가 아까 대숲에 그렸던 할머니 집이야. 이 집이고, 요쪽으로 대숲이고, 할머니가 요 주변을 운동회 삼아서 이렇게 돌아다니신다고.
견벌이도 있고 주변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는 그 그림들의 풍경 속에는 우리의 삶이 있고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그 흔적들이 있고 그 속에 그 이제 예전에 점경인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그림 속에 그 인물이 그리는 내가 돼가지고 주변을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주변과 같이 어우러질 수도 있고 그냥 일상적으로 단순하게 풍경 속에 그림 사람이 있는 걸로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고. 풍경이 아름다운 건 사람의 온기가 있기 때문이겠죠. 연규현 작가는 지리산이 품은 청정한 자연에 삶의 결과 체온을 담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리산에 서린 지난한 내력까지 그림으로 기록하고 싶습니다. 다음 전시는 지리산 주변에 역사적인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쪽에는 뭐 서원, 서당 무슨 뭐 그런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현장도 많고 그런 거를 좀 자료를 채집을 해가지고 그런 좀 이야기가 있고 뭔가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선택을 해서 글도 좀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해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한 여기 10년 이상 살으니까 그런 내용도 조금씩 들은 게 있고 내가 나름 공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 그런 전시. 훈훈한 어느 봄날 7번째 개인전을 선보일 연규현 작가. 지난 전시회들이 그랬듯이 세상과 소통할 화두는 변함없이 지리산입니다. 견불동에 살면서 보고 느낀 감상을 차곡차곡 모아 붓으로 그린 일기. 그 특별한 일기장엔 어떤 지리산 이야기가 담길까요?